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정말 힘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72세가 된 저는 40년 동안 성북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 미옥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환자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미옥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료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월세도 오르고 젊은 양의사들이 동네에 하나둘 들어오니 경쟁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의원 문을 닫기로 결정했죠.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처방전 보관함을 비우고 침통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 연금이 18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아내와 둘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가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주사까지 하면 돈이 물 쓰듯 나갔죠. 다행히 집은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단독주택이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보상금이 4억 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평생 모은 적금 2억을 합치니 6억이 됐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나오고 집 사려니 서울은 너무 비쌌어요. 뭘 해도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바닥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옥이가 동창 모임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라오스라는 나라 알아? 거기 교민들이 많이 산다더라. 한 달에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 라오스? 그게 어디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래. 물가가 정말 싸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 이민 같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말이 됐습니다. 연금 180만 원에 70만 원만 생활비로 쓰면 110만 원이 남아요. 6억 원은 그대로 비상금으로 둘 수 있는 거죠. 정말 갈 거야? 미옥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돈만 줄어들어. 그렇게 저희는 라오스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 비엔티안이라는 수도에 교민회도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빠 라오스요? 갑자기 왜 거기를요? 돈 아끼려고. 여기서 살면 언제 바닥날지 몰라. 에이, 아빠도.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아들은 시큰둥했어요. 사실 아들과는 사이가 좀 서먹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명절에만 연락이 왔거든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 미옥이가 가꾼 화단, 모든 게 추억이었죠. 하지만 새 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은 끝났고 저희는 라오스행을 준비해야 했어요. 2023년 3월 드디어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니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 다른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죠. 와, 진짜 다른 나라구나. 미옥이가 신기해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처음 와봅니다. 여기 살려고 오신 거죠? 요즘 한국 분들 많이 와요. 택시 창문으로 보니 정말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엄청 많고 건물들도 다 낮고
나무들은 한국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교민회에서 소개해준 집에 도착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이었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정말 넓었어요. 에어컨도 있고 부엌도 괜찮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정말 살 수 있겠어? 미호기가 물었어요. 한번 해보자. 첫 며칠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시장에 가보니 과일이 정말 싸더라고요. 바나나 한 다발에 1,000원, 망고도 2개에 1,000원이었어요. 미호기는 신이 났죠. 여보 봐. 이 고기도 한국보다 훨씬 싸. 그러네. 여기서 살면 정말 돈 안 들겠어. 언어가 문제였지만 몸짓으로도 소통이 됐어요. 현지 아줌마들이 친절했습니다. 미호기한테 요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어느 가게가 싸다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교민회에 나가보니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에 온 분들이었어요. 원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교민회장 박 씨가 악수를 청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의원 없어서 아쉬웠는데 잘 오셨네요. 교민들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아직 대우받는 기분이었죠.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정말 8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집세 40만 원, 전기세 10만 원, 음식비 30만 원이면 넉넉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에서 80만 원 쓰고 100만 원이 남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미호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여기서 10년은 걱정 없이 살겠어. 저녁에는 메콩강을 산책했습니다. 강물이 정말 커다랗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강 산책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조용히 걸을 수 있었어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착하고 여기가 천국인가? 미호기가 농담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오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교민 모임에 나가면 모든 분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무릎이 쑤신다고 하세요. 저는 간단한 조언을 해드렸어요. 원장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사실 정식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었지만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아직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라오스에 온 지 3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적응이 됐습니다. 미호기는 현지 아줌마들과 친해져서 라오스 요리도 배웠어요. 똠얌꿍, 쌀국수 만드는 법까지 터득했죠. 여보, 이거 맛봐봐. 내가 만든 라오스 쌀국수야. 오, 맛있네.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나은데? 현지 아줌마가 레시피 알려줬어. 아침마다 미호기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 사고, 야채 사고, 현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그들도 이제 저희를 알아봤어요. 사바이디. 라오스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바이디. 저희도 인사를 돌려줬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내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몸짓으로 해봐. 다행히 한국어 할 줄 아는 간호사가 있어서 해결됐지만 불안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매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음식이요. 김치는 교민 마트에서 살 수 있었지만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 1,000원짜리가 여기서는 3,000원이었어요. 여보, 한국 드라마나 보자. 그래. 저희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야 한국말이 그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민 모임에서 계속 제게 진료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원장님, 제 어깨 좀 봐주세요. 원장님, 침 좀 놓아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언만 해드렸는데 점점 요구가 늘어났어요. 저도 사실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안 하니까 허전했거든요. 여보, 나 여기서 간단한 한의원 같은 거 해볼까? 뭐, 여기서? 교민들이 계속 부탁하시네. 정식 병원은 아니고 그냥 건강 상담 정도만. 미호기는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 조용히 살자고 온 거 아니야?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아니야. 할 일도 없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돈도 조금 벌고 돈은 충분하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료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요. 교민회장 박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원장님, 여기 교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간단한 치료소 정도면 허가도 쉽게 날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오스에서 다시 한번 의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미호기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여보, 걱정 마. 작게 시작할 거야. 정말 작게만 해.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당연하지. 그냥 교민들 아픈데 봐드리고, 침 놓아드리고, 간단한 한약재 다려드리고, 그 정도만. 사실 속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다시 원장님 소리 듣고, 환자들 치료해주고, 이런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하지만 미호기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괜한 일 벌이는 건 아닐까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건강센터가 문을 연 건 라오스에 온 지 6개월 만이었어요. 교민의 도움으로 허가를 받고 시내 중심가에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여보, 간판 어때? 미호기에게 물었어요. 정수 한국건강센터. 괜찮네. 간판은 한글과 라오스 글자로 함께 적었어요. 침대 2개, 간단한 약재 보관함, 혈압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투자 금액도 500만 원 정도로 적게 했어요. 첫날부터 교민들이 찾아왔어요. 원장님, 드디어 문 여셨군요. 잘 부탁드려요. 김씨 아저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박 아줌마는 무릎이 쑤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맥을 짚어봤습니다. 신장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소변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40년 경험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진단도 정확했고, 침도 예전 실력 그대로였어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교민들뿐 아니라 현지 부유층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거 봐. 이번 달 수입. 헐, 200만 원이나? 여기서? 그러게. 나도 놀랐어. 현지 부유층들은 한국 의술에 대한 신뢰가 높았어요. 특히 침술은 정말 인기였죠. 한 번 치료비로 10만 원씩 받았는데 그들에겐 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허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현지 부자 아저씨가 고마워했어요. 천만에요. 미호기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수입이 나오니 기뻐했어요. 여보, 이제 연금 안 써도 되겠네. 그러게. 오히려 돈이 늘어나고 있어. 정말 제2의 전성기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저 혼자 독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규모를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무슨 규모? 침대도 늘리고 한약재도 더 들여놓고 직원도 한 명 뽑고. 미옥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우리 처음 약속 기억해? 작게만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야.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데. 충분해.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더 큰 걸 상상하고 있었죠. 더 많은 환자, 더 많은 수입. 그러던 중 교민 모임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김민호라는 40대 남자였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라오스로 온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한의원을 이렇게 성공시키시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원장님 같은 분이 라오스에 계신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김민호는 정말 말을 잘했어요. 젊고 똑똑해 보였고 한국에서 IT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요즘 라오스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원 보고 쇼핑하고 그게 전부죠. 김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만약에 한방 체험 카페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관광객들이 와서 침도 맞아보고 한약차도 마시고 발 마사지도 받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말이에요. 한방 체험 카페요? 네. 원장님의 전문성과 제 마케팅 노하우를 합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기회는 지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늦어요. 집에 돌아와 미호기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재미있는 제안을 받았어. 무슨 제안? 김민호의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니 미호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그거 위험해. 우리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교민회에서 소개받은 사람이고 한국에서 사업 경험도 있고 그 사람이 왜 한국에서 실패했는지 생각해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경험이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방 체험 카페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관광객들이 줄 서서 오고 한국 방송에도 나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김민호와 두 번째 만남은 카페에서 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걸 봐보세요. 화면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어요. 한방 체험 카페의 모습, 예상 수익, 마케팅 계획까지 다 있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김민우는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관광객 동선, 체험 프로그램, 가격 정책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라오스에 오는 한국 관광객이 작년에 20만 명이었어요. 그중 10%만 와도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요? 한 명당 5만 원씩만 써도 10억 매출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한의원에서 1년 벌던 돈이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초기 투자가 필요하겠죠? 네, 대략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이요?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마케팅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실 이런 사업치곤 적은 금액이에요. 김민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원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제공해 주시고 저는 사업 운영을 맡겠습니다.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기가 시작되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원장님.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미호기에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미호기는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이거 너무 위험해. 뭐가 위험해? 2억을 투자한다고? 우리 돈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거 보면 1년 안에 본전 뽑아. 계획서야 누구나 그럴듯하게 쓰지.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 미호기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여보, 우리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아니야.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돼. 김민우 씨 말이 맞아.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결국 미호기가 한 발 물러섰어요. 정말로 할 거면 1억만 투자해. 2억은 너무 많아. 1억으로 되겠어? 안 되면 말고. 우리 돈반은 남겨둬야 해. 다음 날 김민호를 만나서 1억 투자를 제안했어요. 1억이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볼까요? 정말요? 네, 원장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방 체험 카페 사업을 시작했어요. 계약서도 썼고 돈도 넘겼어요. 김민호는 정말 일을 빨리 진행했어요. 일주일 만에 자리를 잡고 한 달 만에 인테리어를 끝냈어요. 원장님 어떠세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카페는 정말 예뻤어요. 한국 전통 무늬로 장식하고 침실도 고급스럽게 꾸몄어요. 한약차 코너, 족욕 공간까지 있었죠. 와, 이거 정말 괜찮네요. 이제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SNS 광고도 할 거예요. 김민호는 정말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됐죠. 그런데 미호기만 계속 불안해했어요. 여보,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너무 말을 잘해. 그리고 계약서도 대충 썼잖아. 아니야. 교민회에서 소개받은 사람인데 뭘. 하지만 며칠 후 교민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김민호 씨와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조심하세요. 왜요? 그 사람 여기 와서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다 망했어요. 돈만 받아먹고 사라진 적도 있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 한국 식당 하겠다고 교민 몇 명한테 투자받았는데 한 달 만에 잠적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1억을 넘긴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와 미호기에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김민호에 대한 소문을 말해주니 미호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반대했잖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하지? 하지만 김민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가 안 받아졌어요. 카페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요. 여보, 우리 돈 날아간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1억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일 후 김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걱정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다음 주부터 오픈합니다. 다행히 사기는 아니었나 봐요.
카페도 문을 열었고 처음 일주일은 정말 성황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왔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때문이었죠. 와, 여기 정말 신기하다. 라오스에서 한방 체험을 할 줄 몰랐어. 침도 맞아보고 한약차도 마시고 인스타에 올리기 완벽해. 젊은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 바빴어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도 나왔어요. 원장님 보세요. 첫 주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정말요? 와, 김민호는 신이 났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역시 제 판단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원장님, 이 속도면 3개월 안에 본전 뽑겠어요. 미호기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매출을 보더니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다행이네. 정말 잘 되는구나. 그러게. 역시 도전해 볼 만했어. 2개월 동안은 정말 잘 됐어요. 한국 여행 유튜버들이 와서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매일 30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날씨였어요. 우기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요즘 손님이 좀 줄었네요. 그러게요. 비 때문인가? 곧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두 번째는 경쟁업체였어요. 저희가 성공하는 걸 본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카페를 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옆 골목에 한방 마사지샵이 생겼어요. 그래요? 우리보다 싸요? 반갑시에요. 세 번째는 허가 문제였어요. 갑자기 라오스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의료행위를 한다고 제재를 가했어요. 원장님, 앞으로 침술은 못해요. 왜요? 무허가 의료행위래요. 벌금도 나왔어요. 벌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매달 내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때 터진 전염병이었어요. 코로나까지는 아니었지만 라오스에서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한국에서 여행 경보가 내려진 거예요. 원장님, 이번 주 예약이 다 취소됐어요. 네. 왜요? 한국에서 라오스 여행 자제하라고 나왔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관광객이 없으면 카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 달 매출이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임대료만 월 200만 원이었는데 말이 안 됐죠. 김민호 씨,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원장님, 좀만 기다려봐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3개월째 적자가 계속됐고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장님,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버틸 수 있어요. 5천만 원요? 마케팅비를 늘려서 현지 고객들을 타겟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1억도 벌써 다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김민호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제 빠질게요. 네, 빠진다고요? 네, 사업자 등록이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교민회에도 안 나타났어요. 남은 건 저와 빚뿐이었어요. 임대료, 직원 월급, 벌금까지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미호기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욕심을 부렸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도박을 한 거였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도박을 한 거죠. 카페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장비 팔고 임대료 정산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건강센터였어요. 카페 사업에 신경 쓰느라 손님들을 제대로 관리 못했더니 다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원장님,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른 곳 알아봐야겠네요. 교민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사기당했다는 소문이. 정 원장 사업 망했다더라. 그러게 왜 욕심을 부렸을까? 교민 모임에 나가기도 창피했어요.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 반, 비웃음 반이었죠. 결국 라오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어요. 빚만 늘어가고 수입은 끊어지고. 여보, 한국 들어가자. 그래야겠어. 하지만 한국에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집은 이미 팔았고 돈도 다 잃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야. 아빠, 왜요? 라오스 잘 지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사업 실패한 얘기를 하자 아들이 차가워졌어요. 아빠, 그러니까 제가 반대했잖아요. 괜히 해외 나가서 고생한다고. 아들아, 당분간 너희 집에서 있을 수 있을까? 아빠, 우리 집은 좁아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들마저 저희를 외면하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서울의 쪽방촌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살아야 해? 방 크기가 3평도 안 됐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버티면서 일자리 찾아보자. 72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이력서를 내도 나이 때문에 다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아, 네. 감사합니다.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을 구했어요. 하루 8만 원짜리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미호기는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구했어요. 하루 5만 원이었죠. 어서 오세요. 맛보세요. 69세 할머니가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 나가면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라오스에서의 2년이 꿈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욕심을 부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쪽방촌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벽에 곰팡이가 피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이 고통이에요. 여보, 무릎이 너무 아파.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제는 라오스에서 찍었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사진이었는데 저희가 처음 라오스에 도착한 날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에 저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 사진 봐. 미호기도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가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걸까? 정말 모르겠어요. 라오스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지금도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가끔 꿈을 꿔요. 라오스 메콩강을 산책하던 꿈, 시장에서 과일 사던 꿈, 교민들이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던 꿈. 그 모든 게 욕심 때문에 사라졌어요. 더 많이 벌고 싶었던 욕심,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었던 욕심. 여보, 우리 욕심이 너무 컸나? 그런가 봐. 요즘 아플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냥 참고 살아요.
아들에게는 연락도 안 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고 저희가 이렇게 산다는 걸 알면 더 창피할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라오스에서 그냥 작은 한의원만 하고 살았을 텐데 김민호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았을 테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일 나가야 해요. 72세 할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69세 할머니가 마트에서 시식 알바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노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저희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매일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호기와 함께니까 버틸 수 있어요. 힘들어도 둘이 함께니까 견딜만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